사실상 금리 인상이 끝났습니다. 네, 고점에 이른 금리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건데 커다랗게 두 가지의 사건이 터졌습니다. 금리 인상이 종결된다. 그리고 앞으로는 금리 인상이 쉽지 않을 것이다. 금리 이미 상단에 이르렀다는 것을 이제 결정하는 두 가지 사건을 우리가 같이 곁들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하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파월, 백악관 경고에 놀란 파월. 3월 금리 인상폭을 지금 빅스텝을 한다고 엄포를 내놨죠. 고용시장이 누그러들지 않는다. 너무나 고용시장이 지금 과열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또다시 금리 인상을 한다는 이런 뉘앙스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백악관이 경고를 날렸습니다. 사실 파월이 있는 의장으로 있는 연준이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연준은 이게 미국의 공기업이 아니에요. 국제기관도 아닙니다. 이거 사기업입니다. 사기업. 아무런 연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지금 이제 독립성을 부여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기업이라는 이 연준의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유택의 투기자본들이 있는 거예요. 국제 투기자본들. 그 다음에 유택의 그리고 국제 투기자본들이 뒤에서 지금 받쳐주고 있습니다. 이 주인들이 사실은 연준의 주인이 바로 유택의 투기자본과 국제 투기자본의 주인입니다. 지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백악관에서 이 하는 짓을 보니까 이 너무나 지금 가당치도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100가지의 변수가 있습니다. 100가지 변수. 자, 이 중에 99개는 금리를 내려도 돼요. 그런데 하나의 변수가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변수가 있다면은 이 하나의 변수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 금리를 올리겠습니까? 자산 가격을 폭락시켜야 되죠. 그래야지 국제자본시장, 국제투기자본들이 헐값에 매입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준의 뒤에는 사기업인 그 주인인 유택의 자본과 국제투기자본이 있기 때문에 자, 이 꼴을 보니까 이제 백악관이 화들짝 놀란 거다. 더 이상 너희들 장난치지 마라. 금리 가지고. 어떻게 금리를 올릴 때마다 지금 0.25%도 아니고 0.5%, 0.75% 아니면 1% 이렇게 식으로 올리는 곳이 어딨냐.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붕괴를 합니다. 붕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미국이 강하더라도 아무리 미국이 전 세계의 자본을 자본을 좌우지우지한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되면은 결국에는 미국의 금융 시스템 자체도 붕괴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라고 이것을 지금 따라간다고 하는 게 뭡니까? 지금 이 연준을 따라간다는 게 지금 뭐예요? 지금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은행은 정부에는 독립적이지만 연준으로부터는 아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뭡니까? 연준. 아까도 말씀드렸죠. 국제투기자본의 주인이죠. 국제투기자본이 유택의 자본과 이것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정부는 누구를 대표하는 거죠? 이거는 국민을 대표하는 겁니다. 국민이 잘 살든 못 살든 나는 관계없어. 나는 투기자본만 따라갈 거야. 그게 지금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의 스탠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년 불확실성 커진다 그러면서 또 공포감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이 작년 기사지만 지금 보시면은 좀 기도 안 찹니다. 뒤돌아서 보면은. 자, 그래서 과연 이것이 국책기관인지 우리나라 정부와 국민들을 대표해서 통화정책과 금리를 결정하는 이 수장원으로서의 자세가 맞는지 정말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그래서 두 번째 사건은 무엇입니까? 아까도 보셨던 이제 백악관에서 경고를 날린 것이 1차적인 큰 사건이고 두 번째 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무엇이냐? 미국의 고금리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흔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4대 은행 시총이 하루 만에 70조가 날아가 버렸어요. 어떤 국가도 이런 식으로 금리를 올려서는 버틸 수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이라 하더라도. 그래서 실리콘밸리 지방은행에서 지금 자금난이 불씨를 당겼다. 이건 뭡니까? 이게 바로 뱅크런이죠. 뱅크런. 그러니까 은행이란 것은 BIS 비율이 8%야. 이것만 충족하면 됩니다. 은행에는 사실 돈이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신용창출이라고 합니다. 은행은 다른 데서 지금 돈을 끌다가 예금을 받았고 그 돈을 또 대출해 줍니다. 은행 가면 돈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은행 금고 가보세요. 여러분들 맡겨놓은 돈이 다 있는가? 네, 그래서 이거를 신용창출을 통해서 불리고 이거 중개죠, 중개 사실은. 네, 그래서 여신과 수신의 중개 역할을 하고 중간에 있는 예대 마진을 내서 우리가 은행 수입을 얻는데 돈이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은행에 모든 사람들이 돈을 찾으러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래 돈이 없는데 은행은 돈이 없는데 돈을 못 주죠. 이것이 바로 뱅크런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이 부도가 납니다. 부도. 도산합니다. 도산. 지금 벌써 지금 이런 고금리가 미국의 금융 시스템을 흔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4대 은행, 지금 뭐 골드만삭스라든가 지금 이런 은행들이 지금 시총이 다 날아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유동성 위기에 SBB, 실리콘밸리 은행 쇼크가 지금 연준의 긴축 속도 늦출까? 이것을 단적으로 예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 이거죠. 금융 시스템 붕괴, 유동성 위기죠. 금리 못 올립니다, 이제. 네, 금리 절대로 못 올립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월달, 5월달, 6월달 앞으로 보시면 금리 못 올립니다. 네, 이게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게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는다. 이게 금리로 촉발된 이 물가 상승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거 다 핑계였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백악관도 눈치채고 모든 사람들이 눈치를 챘다. 자, 결국에는 이것이 SBB 실리콘밸리 은행의 뱅크런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금 시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들이 급락을 하고 위기감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의 금융 시스템이 극단적으로 붕괴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머징 마켓이라든가 아시아 국가들, 우리나라, 중국, 미국, 유럽 다 망합니다. 이거 연결돼 있잖아. 달러라는 우리가 기축통화, 그리고 팍스 아메리카, 우리 기축을 갖고 있는 기득권을 갖고 있는 미국이 붕괴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가 다 붕괴되는 겁니다. 달러 체제로 움직이기 때문에 모든 교육의 중심이 달러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위기가 지금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데 그러면 방법은 뭡니까? 이거 해결하는 방법은 똑같아요. 금리입니다.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 그래서 지금 금리를 못 올린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오르는 것도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내리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단 금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원히 못 올린다는 것이다. 언젠가는 정점에 이른다는 것이다. 언젠가는 저점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것을 여신이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 연준의 사태는 지금 금융 시스템의 붕괴에 대한 문제들이 있지만 한국의 문제는 연준을 따라가는 이 투기 자본들이 뒤에 있는 연준을 무작정 따라가는 국민들을 뒤로하고 한국은행에 문제가 있는데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한국은행 안 믿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이라든가 이 부분은 아예 무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은행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무시해요. 네. 어차피 미국의 물가를 보고 미국의 금융시장을 보고 미국의 연준을 보고 우리나라의 금리 결정하는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를 왜 믿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3월 달이 확실히 변화가 됐죠. 3월 달. 네. 이제는 금리를 올릴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눈치를 다 챘다. 다 챘습니다. 이거 누가 눈치를 챘습니까? 시장. 3월 달 되니까 확실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월 달은 작년부터 말씀드렸죠. 변화일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변화월. 그래서 지금 1순위 다 미달되다가 이제 보니까 지금 청약시장이 훈풍이 불고 있고 이제 그리고 영등포뿐만 아니고 영등포차이뿐만 아니고 센트럴빌도 지금 센트럴빌도 역촌 1순위 마감이 되고 있습니다. 46대 1 흥행이 되고 있고 지금 급락하는 목동도 그리고 이제 강남 3구는 서서히 이제 플러스권으로 진입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여러분들 앞으로 보시면은 목동도뿐만 아니고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이제 원위치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원위치는 아니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으로 하락이 되느냐 아니면은 상승이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3월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는 더 이상 급락이 안 나옵니다. 급락. 이 가격 이상으로는 더 이상 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변화일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했습니다. 네, 변화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여러분들도 이제 3월 딱 되니까 체감이 딱 되죠. 그래서 제 방송은 항상 날짜를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날짜. 안 믿어요. 구독자 안 듭니다. 절대로 안 믿습니다. 제 말을. 1년 후에 여러분들 믿습니다. 1년 후에. 저의 모든 말은 항상 1년 후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자, 신뢰가 안 된다. 어떤 신뢰가 안 되냐? 연준과 한국은행은 시장에서 이미 버림받고 있다. 신뢰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이미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다. 저는 금리가 이미 고점을 찍었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미국이든 한국이든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